플라스틱. 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동시에 환경 문제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박람회 K2025를 통해서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7만 5천 명.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같으세요? 아니에요. 무려 160개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은 플라스틱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온 전문가, 혁신가,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들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박람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자그마치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미래 기술을 선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식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새로운 소재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재활용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AI 로봇이 움직이고 이건 이 산업의 모든 퍼즐 조각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있는 셈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책임감. 이게 바로 KGF 2025의 핵심 모토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플라스틱 하면 성능, 좋고 가격 싸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단어가 이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짚어보고요. 순환경제, 디지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플라스틱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스틱은 그냥 편리한 소재, 그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떠받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칫솔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의 첨단 의료기기까지 플라스틱은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볍고 위생적이고 또 튼튼하니까요. 덕분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죠.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가 순환경제라는 거대한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거죠. 순환경제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에 버려지는 것 없이 모든 자원이 계속해서 가치를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시스템. 꼭 자연 생태계 같죠?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딱 세 단계입니다. 생산, 사용, 재활용. 처음부터 친환경 원료로 만들고 최대한 오래오래 잘 쓴 다음에 마지막엔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순환경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기대고 있지만 2050년까지 이걸 35%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야심찬 목표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재활용 기술이랑 바이오 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목표는 알겠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순환경제를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회담의 열쇠가 바로 두 번째 주제,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복잡한 산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디지털화라는 열쇠가 등장합니다.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도구들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가 생산 과정에 아주 작은 낭비까지 찾아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현실 공장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복제해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낭비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추적 기술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이력을 관리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고요. 비트만 CEO의 말처럼 디지털화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간, 공간, 에너지, 원자재를 아끼는 것. 이 네 가지만 절약해도 기업은 돈을 벌고 지구는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기술이 만드는 선순환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 주변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훨씬 가볍고 저렴해진 로봇 부품이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운동화, 그리고 더 가벼워진 전기차 부품까지요. 이 모든 혁신의 공통점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성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랑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이걸 만들고 운영하는 건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핵심 주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산업의 미래는 결국 이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기술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도전, 또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이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탈리아 여성 플라스틱 협회 회장의 이 한마디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이 산업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더 창의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걸 드디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진짜 혁신은 바로 이 두 그룹이 만날 때 터져나옵니다. 젊은 세대의 겁없는 아이디어가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만났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혁신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목표, 스마트라는 방법,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꽉 얽혀서 플라스틱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2025가 보여준 미래 공식 정리해볼까요? 친환경, 순환 경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 디지털 기술로 그 목표를 향한 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책임감 있는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이들이 그리는 미래가 너무 늦지 않게 우리 곁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에도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